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9인승과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외관하고 이런 휠베이스 같은 거 차이 좀 보고요. 1, 2, 3열의 공간성하고 착자감들 좀 살펴보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4열이 접혔을 때랑 열렸을 때랑 3열이 접혔을 때랑 열렸을 때 한번 적재공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차량을 타고 나가서 같은 코스로 주행 실감하고 연비, 승차감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신의 최근에 나온 거니까 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똑같이 9인승인 건 맞아요. 아빠들이 되게 희망하는 차량이 맞다는 소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외관의 가장 큰 특징은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좀 메리트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9인승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AWD까지 적용이 되는 SUV 형태 차량의 거의 국내 최초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P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고, 얘는 뭔가 수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면부의 느낌 자체가 조금, 얘는 좀 우직하고 얘는 좀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도 헤드램프를 안쪽으로 길게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휠의 디자인은 또 이렇게 공력 성능 상상하기 위해서 구멍 많이 뚫어놓고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무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4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공간성이 적용이 되어 있죠. 얘는 도어가 1열은 이렇게 개폐식이고, 얘는 이렇게 뒤로 슬라이딩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자, 여기도 보시면 두 차량 다 이 쿼터 글라스가 굉장히 커서 시야적으로 굉장히 탁 트인 그런 개방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팰리세이드인데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덜 날렵하게 조금 엣지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부의 우직함을 그대로 측면으로 가져오고 있고, 얘도 굉장히 직선이 많이 들어간 휠 타입이 들어가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전후 좌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방향지시 등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열도 개폐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전면부 보시면 위로 열린 디귿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안정적인 느낌을 줬는데, 얘는 또 아래로 열린 디귿자로 리어 램프를 마감하면서 얘 또한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호라이즌 램프, 이 전면부처럼 가로지르는 리어 램프는 없지만, 여기 수직으로 6단으로 쌓아 올린 이 리어 램프와 헤드 램프가 통일성을 또 가져가고 있죠. 이 하단부에도 좀 엣지를 줘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디퓨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적재 공간 먼저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4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재 공간 4열 접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좀 더 길고, 그래서 4열까지도 가능한데 다 독립 시트입니다. 1, 2, 3열 다 독립 시트로 적용이 가능해서 옆 사람하고 치댈 일 없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딱 봐도 지금 4열만 접혀 있을 때는 이 적재 공간이 이렇게 막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2열을 좀 편하게 가장 많이 쓰는 좌석이라 2열이 좀 편하게 공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열도 겨우 앉아요. 근데 4열은 무릎이 들어갈 수가 없네. 2열부터 조금씩 다 당겨야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일단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9인승이 조금 더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팰리세이드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자, 지금 똑같이 6인승 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열이 접혀 있는 상태고,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적재면 자체가 카니발이 낮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는 카니발이 이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너비에서는 3열을 접었을 때 얘가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똑같이 6인승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고, 3열을 접어 놓으니까 여기서 거의 쭈그리고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열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세우고 나면 아까 4열을 세웠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열을 접었을 때랑 조금 비슷한데, 4열을 접었을 때는 높이가 카니발에도 높고, 4열을 뽑았을 때보다는 얘가 좀 더 적재 공간이 많은.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휠베이스나 차량 전장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시트 자체를 1, 2, 3열을 독립 시트로 가져가면서 이게 4열까지 뽑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적재 공간이 조금 다소 비좁을 수 있다. 하지만 얘는 1열에다가 9번째 시트를 숨겨놓으면서 3열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9인승 1, 2, 3열 그리고 카니발의 4열까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9번째 시트가 4열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시트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센터 콘솔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단 저는 1열 운전석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헤드룸 공간하고 레그룸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제 포지션으로 했을 때 딱 맞게 헤드룸 공간 부족함 없습니다. 레그룸을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다리의 가동 범위를 적당하게 확보를 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가동 범위는 넓고 지지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지를 할 수 있다. 딸내미랑 탄다면 전 무조건 팰리세이드 9인승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얘가 이 자체가 이제 수동 틸트다. 풀옵션을 넣어도 수동 틸트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굉장히 낮게 밑으로 깔려 있어서 전방 시야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HUD도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1열의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동 틸트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팰리세이드 1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포지션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얘가 이 대시보드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시야는 좀 더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우징이 크게 올라와 있으면서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선이 많이 움직인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헤드룸은 괜찮습니다. 아까 카니발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레그룸 공간성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얘가 9명이 타거나 딸내미가 타지 않는 한 얘를 세울 일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얘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빠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책임을 져주고 있는 카니발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 실내 인테리어는 팰리세이드가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좀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팰리세이드 2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제 느낌으로 제 포지션으로 맞춘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뭐 이건 공간성을 논할 필요가 없네요. 요 정도 느낌. 헤드룸 좋고, 아마 카니발 같은 경우는 2열이 이쪽에만 있을 거예요. 이 공조 설치하는 게. 근데 이게 중앙에 있어서 어디에 타든지 얘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9인승 시트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게 9인승은 또 가족들, 패밀리 SU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차 경고, 후측방에서 차량이 올 때 여기서 이제 빨간불을 경보를 해주면서 트위터에서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보를 해줄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이 여기 적용되어 있죠. 카니발 2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 슬라이딩 도어도 나쁘진 않은데, 자,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팰리세이드 2열만큼의 공간성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4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1, 2, 3열이 다 독립 시트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공조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앉아야, 여기 사람이 있어야 조작하기가 쉽다라는 제한적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협소한 공간 나오죠. 그래서 살짝 편하게 이 정도 각도를 유지하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팰리세이드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나 2열 탑승객을 위한 안전 경보가 좀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다. 근데 또 슬라이딩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많이 크지 않다.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의 느낌은 뭐 어쩔 수 없이 팰리세이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안전성이라든가 공조 시스템의 위치라든가 공간성이라든가 이거는 뭐 각자 차량에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만 여기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상태에서 3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잠깐만, 아까도 저기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으면 좀 힘들다 이거. 자, 이 정도는 앉아줘야 되고, 자, 2열도 아까 팰리세이드보다는 헤드룸이 조금 살짝 낮다는 느낌 들었는데 3열 오니까 머리가 그냥 닿네요. 근데 얘를 눕혀주면 또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앉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컵홀더 여기 양쪽에 2개씩 4개 있고 나쁘지 않네. 근데 거의 다 카니발 9인승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걔도 마찬가지지만 9인승 시트 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얘도 거의 6명에서 다닌단 말이야. 6명만 있어도 고속도로 갈 수 있으니까 4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6명에서 편하게 가신다고 하면 이 정도 괜찮다. 이거는 어른을 위한 자리는 아니네. 머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시원한데. 오픈카였어 이거. 근데 아까 여기 이 시트 그대로 가면 다리가 안 들어가요. 좀 이 정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아이들, 왜소한 어른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트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멀미가 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 9번째 시트도 거의 구색 맞추기예요. 팰리세이드도. 여기 4열도 구색 맞추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할 때 부랴부랴 쓸 수는 있다. 자, 그럼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시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연비 리셋이 돼 있구나. 현 주행 정보를 기준으로 한번 시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발진감, 매끄러운 발진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대시보드가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하우징이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어서 좀 더 높은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1.6 하이브리드라서 지금 저 친구랑 좀 차이가 나죠. 2.5 하이브리드고 얘는
얘는 1.6 하이브리드고 승차감 나쁘지 않네. 확실히 아빠들의 니즈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차답게 괜찮습니다. 승차감.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어요. 엔진음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뒤쪽에서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트렁크하고 이 차량 실내 객실이 아예 차단되어 있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서 세단 타시던 분들이 SUV나 MPV로 넘어오시면 이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얘도 이제 9인승이라 친환경 혜택은 안 되지만 저공해 2종 혜택 됩니다.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가속감이 좀 더 극대화되는 건 있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가가지고 제동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연비 괜찮다. 계속 빨리 달리고 나와서 계속 달렸는데 7.3이네. 주행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사이드 볼스트 올라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엔진이 바로 개입이 되면서 스포츠 모드 하니까 바로 6.9로 떨어졌어. 얼른 꺼야지. 고요해졌습니다. 카니발 괜찮네. 운전하기 너무 좋다. 여기도 무드램프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이게 요번에 넥소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원래 기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 여기를 눌러서 버튼의 카테고리를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조였다가 듀오 버튼들 바꿀 수 있지요. 똑같은 화면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함축시켜 놓으면서 공간성이 좀 더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차가 굉장히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 차인데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어 단수, 기어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회생제동을 1단부터 3단까지 조절을 할 수 있네요. 하이브리드라 아이페달 모드는 없습니다. 조금 속도를 낮추고 에코 모드로 하니까 바로 7.6 회복을 바로 하네요. 자, 근데 이거 카니발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라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출력이 좀 딸리지 않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시내에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중저속에서는 거의 뭐 부족하다는 느낌 없고요. 좀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올리면 거기서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성격이나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니즈를 생각했을 때 뭐 0.6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막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잠시 후에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타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괜찮다. 시내 주행으로 이렇게 막 달릴 때 달리고 뭐 가속 능력도 보고 급정거도 해보고 막 이렇게 달렸는데 8입니다. 8.2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저속 구간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시내 주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0.6 터보 하이브리드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2.5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18분 동안 7.5km, 리터당 8.5 나왔습니다. 승차감이나 주행질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에서 엔진 넘어가는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방지턱이나 요철 느낌도 어느 정도 잘 걸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쪽 세그먼트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카니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쉽게도 친환경 혜택은 둘 다 못 받는 비운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공해 2종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주차비도 아까 반값 50%밖에 안 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승합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개소세가 전액 면제다라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사업자 혜택 받고 고속도로 올릴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팰리세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9인승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부드럽게 발진하는 건 똑같은데요. 엔진이 좀 빨리 개입을 하네. 저속에서도 넘고 나서의 느낌은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한번 출렁하고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엔진이 좀 더 빨리 개입이 된다. 얘도 역시나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이게 V12도 쓸 수 있고요. EV 스테이 모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끝에 있다. 지금 가장 멀리 와 있는, 가장 많이 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이 팰리 하이브리드부터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V12 전기차처럼 쓸 수 있고 내가 목적지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배터리를 계속 세워가면서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40에서 60%를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가서 스테이 모드를 활용할 거야 라고 하면 뭐 60에서 80%를 유지를 하면서 갑니다. 계속 충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으로도 되게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 있다. 얘는 터레인 모드가 있네. 그래, 이게 차이가 있구나. 오,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오, 올라가는 게 속도 가속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네. 1.6 터보 하이브리드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타면 몰라. 편하게 탈 수 있어, 만족하면서. 근데 얘를 타보면 아, 걔가 부족한 거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3.8 자연흡기를 그거의 부재를 2.5 하이브리드가 채워주는 느낌이고, 합산 출력으로 334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8의 부재를 메꿔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출력은 올라갔지만 연비는 그렇게 그만큼의 손실이 있지 않고 좀 많이 보완을 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량의 세팅이 똑같지가 않아요. 얘는 기름도 풀주유가 되어 있고요. 아까 걔는 한 반 정도 되어 있었고, 배기량도 얘가 1.6, 2.5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얘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이따 도착해서 스테이 모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아, 얘도 EV 모드 켜지니까 진짜 조용하긴 하다. 아, 하이브리드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리고 좀 타보니까 카니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에서 엔진 변환하는 그 이질감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쭉 한번 돌아보니까 얘가 더 없다,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 준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7.5km 주행했고 21분, 시간대는 얘가 2분 더 탔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7.7. 아까 시작할 때 1분인가 2분 있었지. 그러니까 거의 19분 18분 탔고, 얘는 7.7,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8.5였으니까 0.8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얘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해볼 건데 여기 스테이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예약을 따로 해놓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조 활용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두 가지, 2.5 터보와 1.6 터보 둘 다 9인승 비운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공간성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4열을 활용하고 있는 카니발보다 3열을 활용하고 있는 펠리세이드가 적재 공간에서는 이점을 가져갔고, 시트에서는 개별 독립 시트가 3열까지 있기 때문에 카니발의 장점, 얘는 모든 좌석이 레그룸이 다 좋았다, 공간성이 괜찮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여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카니발의 장점이 있었고, 확실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5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연비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연료가 중간 정도 있다고 한다면 아까 0.8보다 더 적은 차이를 보여줬겠죠. 그러면 연비 효율성은 비슷한데 더 많은 EV 라이프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패밀리 SUV, 패밀리 MPV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요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지금까지 현대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비운의 모델 9인승 펠리세이드와 카니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